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동부 원예농협의 지도상무 허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달까지는 경기동부 과수농협에 했는데 이번 달부터 5월 1일부로 원예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예는 이제 과수, 채소, 화훼를 통틀어서 이제 원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과수농협보다는 원예농협이 더 큰 범위의 이제 작물 재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원예 작물을 취급하는 종합 원예 농협으로서 도약하고자 원예 농협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기 영농교육, 유튜브 영농교육 그 강좌에서 적과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적과의 기본에 대해서 배적과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정리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조합원이십니다. 현재 설성면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현수농원의 윤영아 사장님께서 배적과 시범을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윤영아 사장님은 농협 가락공판장에서 전국 최고의 시세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농가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가격을 받고 계시고요. 또 우리 농협에 굉장히 자랑스럽고 고품질 생산하시는 그런 조합원이십니다. 전국 배 생산 조합원 중에서 가장 으뜸인 분이 저희 농협의 조합원이시라는 게 저희로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복수와 적과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농협에, 우리 농협에 감사이시면서 에덴농원에 경영 주신 우리 정우석 감사님께서 복숭아 적과 시범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론적으로 배 적과의 기본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적과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적과는 빨리 할수록 과일도 커지고 양분도 절약이 되죠. 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1차 적과와 2차 적과, 3차 적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차 적과는 배는 한 대략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일단은 적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적과는 뭐 예비 적과 성격이 좀 있는데요. 나무 전체의 과총을 적과를 위주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과총에 이렇게 달렸지 않습니까? 과일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삐뚤이라든지 기형과라 그러죠. 삐뚤이, 그 다음에 뭐 병충해가 또 모양이 바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따내버리고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가족끼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고용 노동에 의해서 이제 많이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적과는 이제 원래 적과입니다. 본 적과로서 3번가에서 4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한 5번가까지 최저를 남길 양의 한 20% 가량을 더 남기고 적과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10,000장을 씌운다고 했을 때 12,000장 정도를 남기고 이제 2,000개를 더 남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차 적과는 이제 마무리 적과입니다. 끝나는 거고 이제 봉지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병충해가 이런 것들은 아까 1차 적과 때 없앴지만 그 뒤에 발생한 병충해가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래서 상처난 거, 뭐 그 다음에 모양이 안 이쁜 거,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착과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한 10% 정도 더 따버리시고 이제 적과를 해서 10,000장을 쌀 거면 11,000장 정도를 남기고 적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착과수는 우리나라 표준 영농에 의하면 대략 그 6m 곱하기 6m 심어진 간격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36 제곱평방미터라네요. 36 평방미터에서 이게 이제 한 10평 가량 되겠죠. 10평 조금 넘습니다만은 한 250과. 그러니까 보통 우리 현장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이제 300과에서 한 400과 정도 성목 기준에서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배 적정 그 이파리는 물론 이제 적과하면서 이걸 따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50매에서 60매 정도가 있어야 과일 한 개를 우리가 이제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배 적과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배 화총, 이제 화총의 꽃이 피는 순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제일 먼저 여기 요 밑에서부터 핀 꽃이 이렇게 그 순서적으로 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기 가장 빨리 핀 것을 이제 1번화라고 합니다. 1번화. 1번화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가장 밑에 부분에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화는 그거보다 약간 위에 있고요. 반대편에 핍니다. 3번화는 또 그거보다 약간 위에, 4번화는 또 그거보다 또 약간 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8번화가 가장 위에 이렇게 피는 그런 것이 이제 배꽃에 피는 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신고배꽃이 꼭 8번화까지가 끝이냐? 뭐 그렇지 않고 뭐 더 많이 피는 거는 10번화까지도 갈 수 있고요. 뭐 더 많이 피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과나 이런 거하고 달리 신고배 같은 경우에는 이 각 화총마다 화총에 있는 그 이 순서죠. 순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번과 같은 게 가장 밑에서 빨리 폈는데요. 꽃도 빨리 피고 가장 이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번화라고 하는데요. 이 1번화는 과형이 크지만 너무 편원형이에요. 평평한 원형이다 이거죠. 당도도 낮고 과육은 거칩니다. 2번과도 1번화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3번화가 그 위에 피게 되고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피죠. 그래서 3번, 5번가는 1번과 그러니까 크고 물퉁물퉁한 것보다 또 8번가는 여기 보시면 가장 8번화 여기 나중에 있는데 이게 가장 약합니다. 약하고 소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기 3, 4, 5번가가 중간 성질이 돼서 과형이 편원형, 이쁘고 크기도 좋습니다. 2다이 전만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과육은 비교적 아주 부드럽고 당도도 1번과 8번의 중간 정도로 맛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6번, 7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아까 1번과 8번의 차이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겠고요. 결국 뭐 8번가 맨 마지막에 피는 거죠. 맨 위에 피는 것은 과육이 작고 길쭉하며 당도는 높고 과육이 너무 연하다. 그러니까 8번가는 맛은 좋지만 과육이 너무 연하다. 쉽게 말하면 뭐 바람들이라고 보셔야죠. 예, 바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짠다마, 짠다마가 작은 다마가 이제 되겠습니다. 일본 말이죠. 짠다마. 짠은 이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말인 것 같고요. 다마는 이제 일본의 구수록자를 쓰죠. 구수록을 써서 이제 다마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과 순서는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글로 써놨습니다. 글로 써놨는데 요거를 글로 써놓으면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지 끝 기부, 그러니까 아래쪽과 끝 부분은 30cm는 무조건 먼저 솎아내라. 그 다음에 장가지나 긴 가지 뭐 1m 뭐 이런 측지, 그 다음에 주지 옆에 달린 측지의 끝눈에 달린 열매는 솎아낸다. 그러니까 기부하고 끝눈에 달린 것은 솎아내고, 그 다음에 수간 외부를 먼저 한 다음에 수간 내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처진 거, 아래로 향한 가지, 위로 솟은 가지는 우선 솎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얇고 약해서 이 굵은 열매 달기에는 어려운 경우에도 이것도 떼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총엽이 없는 열매는 우선 솎아낸다 그 말씀입니다. 과총엽이라는 거는 한 꽃다리 안에서 꽃도 피고 그 다음에 이파리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파리가 여러 장 나오죠. 이것을 갖다가 과총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꽃하고, 요게 꽃이죠. 꽃하고 같이 나온 이파리를 과총엽이라고 합니다. 이 과총엽이 이 열매를 키우는데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총엽이 없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솎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과 중에서 길면서 모양이 예쁘고 열매 꼭지가 가급적이면 길고 굵은 것을 둔다. 이제 열매 꼭지가 굵으면서 짧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1번과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나무가 있으면 요 가지 끝 부분 30cm 정도는 무조건 솎아내셔야 됩니다. 여기도 가지 끝 부분이죠. 솎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옆에 나와 있는 이 기부, 측지, 장과지죠. 긴 가지도 여기 30cm 부분은, 그러니까 30cm라고 되어 있지만
그 끝에서 한두 개의 꽃에 있는 화청에 있는 거는 무조건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로 봤을 때 이 바깥쪽이 수관 외부가 되겠습니다. 바깥쪽부터 먼저 적과를 하시고 이 안에 수관 내부 이 안쪽이죠. 이 안쪽 부분을 적과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지, 부주지, 선단부 30cm 정도는 모두 솎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측지, 그러니까 이 주지와 부주지는 30cm를 해주시고 측지, 이 주지에서 부주지에서 이 부주지에서 이렇게 나간 것을 측지라고 하는데 또 아니면 길게 나간 장과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끝에서 한두 개의 꽃방은 전부 다 솎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을 기부라 그러죠. 요 기부에는 한두 개가 아니라 두 내지 세 개의 과방은 모두 솎아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도장지에 달린 과일은 따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지 바로 밑에 나가지고 굉장히 약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따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약하고 부실한 가지도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이제 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주지가 있는데 약한 가지들이 옆에 부실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따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과일의 결과지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향한 과실을 남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남기시고 옆으로 이렇게 나간 거고 밑으로 쳐졌거나 위로 올라간 것들은 다 제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옆으로 있기 때문에 남기셔야죠. 자, 이걸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위로 올라간 거 없애셔야 되고 밑으로 쳐진 거 없애셔야 되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된 것을 두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총엽이 없습니다. 과총엽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면서 과일이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요. 좋은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이파리가 없죠. 이파리가 여기 있는 이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없애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과총엽이 있으니까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적과를 해야 되는 그 과실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변형과 모양이 이제 변형된 거, 상처, 봉지 씌우기가 어려운 과일, 그다음에 축이 삐뚤어진 거, 그다음에 오염된 거 이런 것들 있죠. 오염된 거가 이제 적과 시점에는 이제 오염된 게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배나무 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물질이 이제 오염되는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번과하고 6, 7번과를 없애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좋은 과실 소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없애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형이 좌우가 같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과일 이런 걸 뭐라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으로 저희들 말로 삐뚤이라 그러죠. 이제 기형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꽃받침 부위가 이렇게 뿔쑥 튀어나와서 이렇게 과일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용어로 뭐라 그러나요? 숯배라 그러죠. 숯배. 예, 뭐 체화부 돌출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숯배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없애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손으로 문질러주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그 다음에 또 과일 표면이 이제 각이 진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없애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진 거 있죠. 골진 거는 주로 이제 언제 발생하냐면 냉해 발생했을 때 나오죠. 그 다음에 과일 표면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이제 삽이 동록이 낀 과일.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건 이제 숯배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꽃자리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채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채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없애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을 좀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꽃자리가 남아 있는 거죠. 유채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일을 따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없애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경부 돌출과인데 어디가 과경이 어딘가요? 여기가 과경이죠. 과경부가 돌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돌출이 됐어요. 이것도 없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지박형이라고 있는데요. 위에 부분이 굉장히 크고 아랫 부분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소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없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삐뚤이 여기가 삐뚤어졌죠.
여기는 바른데 여기가 삐뚤어졌어요. 여기도 바르지도 않네요. 그래서 이것도 없애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셔야 될 과일은 이제 지금 요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양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배 적과에 대한 시범을 이론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현수농원의 윤영화 사장님께서 시범을 좀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수농원의 윤영화 사장님의 강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현수농원의 사장님께서는 가장 이제 우선시 하는 게 뭐냐면 깔이라고 합니다. 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모양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적과에 있어서. 그 다음에 깔, 경도, 그리고 당도. 를 이제 이렇게 두게 되겠고요. 역시 3번과에서 5번과 위주로 두시게 되는데, 이것이 모양이나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기준에 위배되면 이제 다른 과일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꼭지가 이제 매 꼭지마다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잘 안 달렸기 때문에 우리 현수농원의 윤영화 사장님은 한 꼭지에 이제 2개를 둬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꼭지에 안 달렸다고, 매 꼭지마다 안 달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몰아서 착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 고품질의 관리는 한 가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업 한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기본기에 충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작업의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현수농원의 윤영화 사장님의 배 적과 시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나무 적과에 대해서 우리 현수농원의 윤영화 사장님을 강사로 모셔서 적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수농원 윤영화입니다. 이렇게 허상무늬 수업도 해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거는 많지 않지만은 그냥 제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고배 적과에 대해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윤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적과는 일단은 그 배 모양새를 지금 제일 중요시 보고 적과 하는데, 우리 아주머니들한테 1차 적과 할 때도 배 모양새에 대해서 상당히 주지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1차 적과와 2차 적과를 하시는 방법 중에서 1차 적과와 2차 적과를 좀 특이점을 나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차 적과는 우리 아주머니들한테 꼬다리에서 주로 이제 3, 4, 5번 똘망똘망한 애들, 잘 생긴 애들을 위주로 놓고 가라고 아주머니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지금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차는 식구하고 저하고 돌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추리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과를. 네, 그러면은 적과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랄까요? 중요한 작업이 있다면은 어떤 게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가장 적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정이 만약에 꼬다리마다 이런 식으로 몇 알씩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고르기가 편한데, 이게 만약에 꼬다리마다 다 돼 있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놈 하나 꼬다리마다 두고 여기서 제일 좋은 놈으로 다시 2차 거리 적과를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약간 불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 적과 개념이 없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알이 없고 여기는 알이 있고 하면은 여기다가 2알, 3알 이런 식으로 몰아서 적과를 그러니까 확보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남다르게 다른 집하고 다르게 적과하는 방법하고 실제로 적과를 좀 하시면서 이렇게 한 가지라도 적과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시범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요런 경우에 지금 1번, 2번, 3번 다 떨어지고 지금 요 같은 경우는 5번, 6번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지금. 요런 경우에는 뭐 가차없이 6번을 따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얘는 지금 7번이고, 요거는 6번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에 얘가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여기 2번이군요, 지금.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는 지금 봉기싸기가 지금 망하니까, 요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걸 띠내고, 요게 지금 저기네요. 요게 6번이네요. 요게 5번이고. 요런 경우에 모양새를 이렇게 봤을 때, 모양새가 이게 이쁘고 5번이니까 요거는 이다이 앞다이는 충분히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띠내고 요거 5번을 두고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젓갈을, 여기도 보면은, 자, 요런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요거는 지금 7번이에요. 요거 7번은 띠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5번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4번 정도 가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모양새가 5번이 더 이쁘고, 4번이 조금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제가 자세히 보기는. 근데 요런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요. 요런 경우에는 지금 그냥 5번을 두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6번을 띠내고. 자, 이런 식으로 3번, 4번을 위주로 놓고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만약에 3번, 4번이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번이 만약에 됐으면 차라리 1, 2번을 띠내고 3번, 4번 위주로 젓갈을 해서 놓고 가고, 만약에 3번, 4번이 안 되고 1, 2번이 만약에 됐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이 됐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5번, 6번을 두고 갑니다. 왜냐면은 1, 2번은 얘네들이 코드 1따위가 돼도 상자가 될 확률이 많고, 5번, 6번은 정형가가 나오면은 얘네들은 특자가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후반기 비대 관리를 신경을 써주면은 2다위 전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까지는 과일의 순서나 이런 거 위해서 어떤 거를 위주로 젓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과일의 모양을 가지고 나 같으면 이런 걸 두겠다, 나 같으면 이런 걸 두겠다 해서 좀 선택을 해서 다른 분들하고의 남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알은 커도 이 가운데 있는 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삐뚤어졌죠. 그다음에 좌측알이나 우측알을 보면은 약간 덜 삐뚤어지고 약간 정형과 비스무리 가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5번, 4번이었는데 우리 말로 이제 삐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따냅니다. 이거 따내고 버리고, 요런 경우에도 지금 약간은 삐뚤 경우가 있지만 아까 걔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얘나 이 친구를 두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모양새를 보시면 확연하게 표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송이를 따서 직접 자세하게 모양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친구가 1번,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가 3번, 그 다음에 요 친구는 7번, 요 친구가 6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1번은 봉지 싸기도 힘들고, 어차피 얘는 커지면서 또 너무 과가 커지면은 얘는 어차피 못 끼니까 1번은 제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요게 7번이고 얘가 6번이에요. 그러면 얘도 일단은 제낍니다. 6번도 제낍니다. 그럼 여기서 남는 거는 지금 얘가 5번이고 요 친구가 3번이에요. 그 4번이 지금 못생겼죠? 모양새를 보면 약간 삐뚤어졌어요. 모양새가, 이렇게 보면 모양새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면 얘 4번도 제낍니다.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야 할 친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 3번을 저는 두고 갑니다. 왜냐면 3번은 거의 18가나
여기서 특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2다의 전반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제낍니다. 보겠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송이 중에서 4송이가 지금 수정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1번이 요 친구인데 얘는 지금 작고요. 아니 그 과경이 이게 대궁이 짧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얘는 1번은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으니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에요. 지금 보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3번이 지금 삐뚤어졌어요. 알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졌죠? 그러면 얘도 도태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2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지금 두 알로 살아남는데, 제가 선호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3번, 4번을 선호한다 그랬죠? 둘 다 정형가죠. 그런 경우에 저는 2번을 띄냅니다. 왜냐면 2번도 6가나 7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나중에 커지면서 얘는 또 상자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형가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친구는 이 친구예요. 그래서 얘도 띄내고 요거를 살립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하실 때 이렇게 꼭 전부 다 하나하나 이 화총별로, 그러니까 1번 가냐 2번 가냐 이렇게 화총별로 꼭 보시고 적과를 하시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은 거지. 저희나 저희 식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보면 압니다. 그러면 가서 손 가는 대로 따내고, 이게 가는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우리만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면은 이게 적과를 못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집들도 아마 농사 짓는 집들 다 노하우가 있고, 그 집들도 보면은 딱 보면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3번, 4번, 5번, 6번 정형과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강조하고 싶은 기타 적과 방법하고, 봉지는 언제 싸시는지, 봉지 쌀 때 주의사항은 없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봉지는 6월, 보통 6월 한 초순경에 봉지를 갖다가 저희 팀 대장님이 싸주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 잠깐만요. 여기 이쪽 걸 한번 찍어봐 주세요. 이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다닥다닥 붙었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수정이 안 된 집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수정이 되고 저 우쪽은 수정이 하나도 안 됐다 싶으면은 여기서 이거를 한 알만 둘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상태가 비슷한 애들, 이게 편차가 나면 안 되고, 상태가 비슷한 애들, 딴 애들은 볼 것 없이 따내고, 요렇게 두 알을 요렇게 V자 형태로 놓고 요거를 다 봉지를 쌉니다. 그러면은 부족한 알수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봉지가 서로 이제 맞닿고 그러면은 이제 순나방 피해를 우려를 하시는데, 그거는 양력으로 8월 한 10일경쯤서부터 순나방 약제를 제대로 방제를 하시면은 순나방 피해는 거의 99% 방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태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알수를 확보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수정이 이쪽으로 안 된 부분에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몰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개념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리 저가가 아니고 생산량을 여기서 필요한 만큼 여기서 확보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수정이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요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하시면은 내 숫자를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환 사장님은 우리나라에서 가락동 시장에서 가장 최고 시세를 받으시는 우리 명인 배 농사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저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배 농사에 있어서 그렇게 가장 최고 가격을 받으시는 비결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배 농사 전체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가락동 중매인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깔, 경도, 당도,
이 모든 게 다 그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거기서 시세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양새를 본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얘기를 못했지만은 요 보시면은 요 위에만 그 배꼽 있는 데만 볼 게 아니라 요 밑에 요 꼭지 밑에 요 과경도 모양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과경이 못생긴 애들은 커서도 과경이 그 혹이 하나 튀어나온다든지 혹이 2개 튀어나온다든지 요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따내 주셔야죠. 그러니까 위만 볼 게 아니라 아래도 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제 스타트를 한 거니까 모양새를 제일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당도, 요거는 어차피 그 다음에 경도, 요거는 이제 비대 관리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게 그 좌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 지도 사모님 허 사모님이 그 지도를 아마 잘 해주시면은 그게 아마 잘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아주 그 모시기 어려운 우리 조합원이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배 적과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다음은 복숭아 적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론적으로 제가 복숭아 적과의 기본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를 동영상 적과 시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복숭아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배 같은 경우에 뭐 1번가에서부터 8번가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복숭아의 경우에는 적과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배보다는 이제 수정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대략 한 20일 정도, 품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수정이 확실히 이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가지의 신장하고 잎이 진행이 되면서 증가가 되면서 또 이제 과일도 이제 수정으로 향해서 이제 수정이 아직 안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6월 하순에 잎의 생장이 정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일이 이제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시기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숭아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정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정례는 아시는 것처럼 꽃봉오리를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꽃눈을 없애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화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정례가 불충분했을 때 적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화를 통해서 또 미리 꽃을 따줘서 양분도 많이 남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하시는 것이 이제 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례를 이제 지금은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는 하지 않으셨죠? 지금은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정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그 농가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적과품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를 하신대요. 적과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정례의 기본적인 목적은 물론 적과품을 줄이는 것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과 생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례를 하지 않은 것과 적과 한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와는 달리 이제 적과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과다하게 하게 되면 이제 복숭아 나무가 낙과라든지 또 해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숭아는 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극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안 되고, 또 물론 적과를 과다하게 하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이제 도장지를 그냥 너무 심하게 이제 훑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낙과의 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일은 이제 비대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1비대기가 있고 제2비대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3비대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제1비대기는 세포 수가 증가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2비대기는 이제 이 안에 배와 배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안에 씨가 굳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과일 비대는 일시로 정체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일이 딱딱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 학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 그 품종마다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 그 시기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획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려면 이제 과일을 전정 과일을 이렇게 횡으로 잘라 보시면 이렇게 경획기가 안 왔을 경우에 그냥 스르르 잘라지게 되고요. 경획기가 와서 씨가 굳은 다음에는 전정가위가 들어가면서 한번 여기 씨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비대기는 과실비대가 왕성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거의 모든 과일이 이제 성숙이 돼서 수확기에 이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가 이제 1, 2, 3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과실비대는 이쪽에 일어나게 되고요. 이쪽 경획기 때는 이제 생리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고, 이쪽 세포 분열기 때는 이제 세포가 분열하면서 이제 과일의 크기가 결정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이 배와는 달리 이제 경획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생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품종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과도한 하계 전정이나 그 다음에 생장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면 낙과나 해칼 이런 것들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품종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어떻게 경획기를 피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결국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가 수세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과도한 도장지 제거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리적 리듬을 흐트러질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수세가 너무 강하게 되면 이것들이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중에서 과도하게 도장지를 제거한다든지 이럴 때, 또 우리 집에서 이때쯤이 경획기가 될 것 같은데 이때 너무 도장지를 훑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획기는 우리 천중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5월 말에서 6월 상순 정도가 이제 경획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1기, 2기, 이제 3기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렇게 신초가 올라가면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확 한 20일 정도에는 이제 이 신초 생장이 멈춰야 되고요.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면 이런 패턴을 그리게 되면 과일이 이제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뿌리의 생장은 처음 그 휴면기에서 깨어나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은 조금 이거와 차이를 두고 가다가 이 신초가 멈춰지는 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에 씨가 있는데요. 씨가 이제 굳어진 시기를 이렇게 경획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23개월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획기 때 도장지를 과다하게 제거하거나 하시게 되면은 재작년인가요? 그레이트에 발생 해칼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조생종의 해칼이 발생을 하면 이 안에 씨가 보이고 이렇게 과육과 씨가 붕 뜨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요. 장호낭도나 양홍장에 발생하게 되면 이 안에 씨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수침 현상. 그러니까 수침 현상이라는 게 이제 물에 젖은 수침 현상이죠. 물에 침수가 됐다 이거죠. 그런 그 현상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증상이 문제가 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이 해칼의 원인이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6월 상순에서 7월 하순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장호낭도가 거의 7월에 이 해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대부분 봉지는 6월에 싸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봉지를 싸놓고 그 안에서 다 낙과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은 뭐 수분 관리, 수세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화가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과다하고 급격한 도장지 제거나 이제 적과를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적과는 이제 이 해칼이 많이 발생하는 품종들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과 시기를 조금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2017년 7월 14일 날 우리 풍계리, 지금은 이제 농사를 안 지시는데요, 그분 조합원님 댁에서 찍었는데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수침 현상이 나오고 이렇게 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증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봉지를 싸면 나중에 종당에는 이렇게 갈라지고 이게 전부 다 낙과로 이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과의 시기는 굉장히 이제 복숭아는 이제 예민합니다. 아까 배는 뭐 1차, 2차, 3차 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 품종도 여러 가지고 복숭아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적과가 좀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또 너무 천천히 하게 되면은 또 이런 문제도, 해칼,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해칼이 발생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시켜서 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빠를수록 양분 소모가 적지만은 또 너무 빠르게 하게 되면은 수정이 안 된 거를 이제 얼마 안 남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수정이 안 된 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달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우량과실, 불량과실. 특히 이제 천공병, 과일에 천공병이 박혔는데 우리가 5월에서 6월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적과를 다 해놨는데 나중에 천공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참 그 복숭아 적과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제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적과는 한 2회, 아무리 안 해도 2회 정도는 나누어서 적과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현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대략 이제 그 적과의 기준을 과일의 그 결과지 크기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뭐 대략 15에서 30cm가 이제 중과지, 그 다음에 15cm부터 작고 5cm 정도 되는 게 단과지, 그 다음에 5cm 이하는 이제 여러분들 극단과지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화속상 단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긴 거 장과지는 이제 50cm 정도 이렇게 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품종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예비적과, 이제 과일은 적과는 2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시게 되는데, 물론 그 뒤에 이제 수정적과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대략 한 15cm 정도에서 한 과일 정도 이제 예비적과를 두게 되고요. 그 둔 것에서 이제 조금씩 더 빼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2 내지 3가지의 한 과를 뒀는데, 단과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더 줄이라는 얘기죠. 3 내지 4지의 한 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과지 한번 볼까요? 중과지는 이제 15 내지 30cm에 2 내지 3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2 내지 3과를 하지 말고 한 1.5과 내지 1개 정도를 둬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10cm에서 대략 한 15cm 정도를 주로 거리적과를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단과지나 극단과지는 이제 2-3 가지 혹은 서너 가지의 한 가지씩 착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네, 그 수세에 따른 적과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중간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정례는 일단 80% 정도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 하시는 게 예비적과죠. 그래서 절반 정도만 남겨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남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그러니까 150%죠. 그러니까 100%, 만약에 내가 10,000장 씌울 거면 15,000장을 남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본적과는 여기서 한 10% 정도를 더 이제 하셔야 되고요. 10,000장이면 14,000장 정도로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0,000장을 하게 되면 11,000장이나 1,500장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적과를 해서 기형과 병해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세가 약하면
좀 더 강하게 정례를 하고요. 수세가 강하면 좀 덜 약하게 정례를 해서 양분을 소모시키라. 이제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과 대상의 과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위쪽이 약간 높으면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정상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요 윗부분이 높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길쭉한 과일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육과. 편육과는 뭡니까? 이게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크기가 다른 거죠. 예. 편육. 그러니까 편중되게 이제 이렇게 자랐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애버리시고요. 그다음에 요저과 이렇게 이제 위에 부분이 이렇게 낮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적과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과수원에 가보면 실제로 농가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울퉁불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기원가라고 따버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적과하시면 안 되고 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장운항도가 이런 증상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한 것이 아니라 아까 배에서는 매끈한 걸 두라고 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울퉁불퉁일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좋은 그런 대과의 소질이 있는 그런 과일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들면서 유난히 작으면서 이렇게 드는 것들은 수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쪼그라들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두시면 안 되고 이거는 따버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정적과는 이제 마지막에 하는데요. 봉지 씌우기 전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과지라 그러죠. 짧은 가지는 신초가 없는 부분에다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과일을 남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가지, 이제 한 30cm 정도, 15에서 30cm 정도 되는 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중간부에 과일을 두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장과지는 요 끝에 10cm 정도는 이렇게 또 여기 기부 여기 10cm 정도는 없애고 요 3분의 1 지점이라고 이따가 정우석 감사님께서 얘기를 하실 텐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착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세력이 센 가지죠. 세력이 매우 센 가지는 10cm마다 하나씩 이렇게 10cm마다 하나씩 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과를 시켜서 이거를 세력을 어떻게 하나요? 세력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을 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낙과는 복숭아에 있어서 굉장히 만나게 되는데요. 품종 간의 특성도 있고요. 또 그렇지만 이제 질소가 많거나 또 강전정을 하실 경우에 떨어지게 낙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가 작년에 경험하셨죠. 비 많이 오고 또 햇빛 없고 이럴 경우에 또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적과를 경했기 때 하시게 되면 이제 해칼이 발생을 하면서 낙과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배가가 안에 씨가 2개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개 있는 쌍배가가 있게 되고 이러면 이제 낙과가 되고요. 또 해칼 아까 말씀드렸죠. 조생종에 발생하면은 C와 C 사이 과육 사이가 붕 뜨고요. 그 다음에 만생종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수침 현상이 발생하는 특히 장원항도죠. 이런 경우에 이제 낙과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쌍배과는 여기 보시면 여기 정상과는 이제 C가 하나인데 이렇게 C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부분 80% 이상이 낙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난히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과일이 그런데요. 실제로 농사를 오래 지신 분도 특히 남의 손을 한테 맡기지 않고 가족노동력으로 하시는 분들 과수원에 가보면 모양이 예쁘고 그쵸? 예쁘고 동그랗고 예쁘다는 건 동그랗다는 거죠. 동그랗고 이런 과일들을 많이 두십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쌍배가를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유난히 동그랗고 과일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장원항도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원인은 뭐 여기 원래 처음에 2개가 생겼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없어지는 게 맞는데 이게 유난히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쌍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크다 보니까 낙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초기에는 낙과가 안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낙과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쌍배가는 이제 동그랗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의심이 가는 것들을 계속 매일같이 가위로 전정 가위로 잘라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나절만 좀 잘라보시면, 요거 쌍배가 아닐까? 요거 잘라보니까, 요거 맞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해보시다 보면, 이제 쌍배가가 아닌지 보면 대략 구분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쌍자과가 있는데요. 네, 쌍자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쌍배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꽃눈이 생길 때 이 고온기가 됨으로써 이렇게 씨가 두 개가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독립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황기비가 올해도 많죠. 쌍자과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적과할 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거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그만 쌍자과가 있어요. 크게 이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근데 잘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이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쌍배가처럼은 그렇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자과가 많으면은 이제 둘 게 없죠. 둘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쌍배가는 이 과일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고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론적인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에덴농원의 정우석 감사님으로부터 적과 동영상 시범 강좌를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요, 먼저 적과는 333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례, 적화, 그 다음에 본적과, 그 다음에 1차 적과, 2차 적과, 3차 적과에서 3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적과다. 적과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적과를 하시면서 이제 회성병지라고, 회성병 이병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정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조생종의 경우에는 이제 기부 쪽, 과일 결과지 아래쪽에도 좀 붙일 수 있지만, 중생종이나 만생종은 중앙부 한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착과를 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뭐 쌍자과라든지, 그 다음에 기형과라든지, 또 기부에 달린 과일, 그러니까 아래쪽에 달린 과일,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해서 이렇게 적과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힘주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보통 이제 봉지를 싸는 것을 그 고용노동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 과수원 주인은 봉지 싸는 거에 대한 어떤 작업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하나라도 이 기형과를 이렇게 따주거나 병충해 오염과를 따줘서 이렇게 좋은 과일이 봉지에 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복숭아 적과 시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원호 풍계리에서 에덴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우석이고요. 현재 농협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정 감사님께서는 평상시에 복숭아 적과란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좀 통괄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복숭아 적과를 3개로, 333 전법이라 할까요? 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면요, 적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례. 정례는 가지를 훑어가지고 아래 위로 있는 것을 훑어주는 걸 정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적화도 적과거든요. 꽃을 따주는 게 적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걸 적과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정례, 적화, 적과. 요 3가지 중에 오늘 적과. 적과도 또 1차 적과, 2차 적과, 3차 적과가 있습니다. 근데 적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기형과가 있습니다. 기형과 따내고요. 또 병과, 흰가루병이라든가 병 있는 거 병과 따내고, 그 다음에 충이 먹은 거, 우박이 맞았다든가 이런 거를 따내고, 1차 적과는 한 가지에 2개를 둘 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4개 정도, 5개 정도를 두는 게 1차 적과고요. 두 번째 2차 적과는 거기에서 다시
이제 제대로 된 거 2개면 2개, 3개면 3개만 두는 게 2차 적과. 3차 적과는 마지막에 봉지 씌우기 직전에 다시 한번 돌면서 기형가를 따내는 게 3차 적과. 그러니까 적과는 333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적과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복숭아 적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주안점을 둬서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복숭아 적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품종은 장원 황도입니다. 장원 황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완전 적과를 하고 나면 1차, 2차 비대기나 경액기가 들어가면은 자연 낙가가 돼요. 그래갖고 좀 더 많은 수를 두어서 확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정례를 했기 때문에 과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례를 안 했으면 어느 정도냐 하면 쉽게 표현할 때 도깨비 방맹이처럼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일손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꼭 정례하시고 난 다음에 적과를 하시면 훨씬 일이 편해요. 자, 이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적과를 하는 것은 왜 할까요?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 적과를 하는데요. 적과를 하다 보면 2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2개가 붙어 있는 거를 요런 거죠. 요런 거를 쌍자가라 해요. 요 쌍자가는 왜 생기냐? 가을에 화분화 과정 속에서 2개의 개체가 생김으로써 쌍자가가 생기고요. 적과를 하시다 보면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유난하게 큰 게 있어요. 통통하고 큰 거 쌍배가라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둘이 들어가 있으면 쌍둥이잖아요. 씨가 2개가 들어있는 게 쌍배가예요. 적과를 하실 때 이런 쌍자가는 눈에 보이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따주시고요. 이런 기형과 따주시고 그 다음에 가지에서 이 안쪽에 붙어 있는 거는 과일이 커지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쪽에 거 위에 있는 거 따주시고 가급적 옆으로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밑에 있으면 봉지 씌우기는 좋지만 나중에 뭐 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얼룩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걸 왜 따냐? 밑에 게 있음으로써 과일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게 순이 나와야 요 과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4개, 이렇게 5개를 뒀습니다. 그리고 자, 요 결과지도요. 이 결과지도 적과를 하실 때 전정가위를 갖고 이렇게 순이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나무가 한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주시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를 뒀습니다. 5개를 뒀고 여기까지를 볼게요. 여기까지도 끝에가 이렇게 말라 죽었어요. 이게 끝에가 잿빛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따주세요. 따주시고 자, 과일은 여기에서 둘 수 있는 과일은 지금 하나, 2개 요것도 가능한데요. 이건 조금 더 나중에 경과를 보면서 과일을 다루면 되겠고요. 지금 과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적과를 너무 서두르 싣지 말고 조금 한 발자국 늦추시는 게 더 좋은 열매를 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를 한번 볼까요? 이쪽까지에도 보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좋지요. 적과를 하면 어떤 걸 둬야 될지가 딱 보이잖아요. 요거는 2개가 붙지는 않았네요. 2개가 붙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쌍자과입니다. 이렇게 두면 요거는 잎사귀가 없고 안쪽에 있죠. 따주시고 요것도 밑으로 쳐져 있고 순이 안 나와요. 이렇게 순이 나와야 요 순이 자라면서 과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3개를 뒀는데 결론은 2개 정도 둘 거예요. 나중에 2차 적과나 3차 적과 때 하나를 더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여기다가는 당연히 하나를 둘 건데 둘 다 과일이 좋아요. 이럴 때는 뒀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과일이 너무 동그란 것보다는 계란형으로 자름한 게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적과할 때 유난히 크다, 이거 과일 좋겠다 해서 두면은 그거는 거의 90%가 쌍배가니까요. 그런 과일은 따주시고 차라리 중간 크기의 과일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적과를 하다 보면은 맨 끝에 과일이 달린 게 있어요.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맨 끝에 과일이 이거는 안 좋은데 대개 보면 여기가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과일을 둬요.
이 과일을 두면 이 과일 무게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 과일은 나중에 작은 과일이 되니까요. 과일은 끝에다 붙이지 말고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앞쪽에는 가지가 굵어지면서 자연 낙과가 되니까 중간 부분에 두는데, 어떤 때는 과일이 두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둘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과일끼리 이렇게 맞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거를 볼까요? 과일끼리 두 개가 맞붙어서 커도 그 과일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요 가지에 4개가 달려 있는데 이거 따내고 다 안 좋아요. 그럼 요거 2개를 뒀어요. 그러면 남들이 생각할 때 이거 과일이 거리를 둬야 되지 않냐 했는데, 과일의 거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두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과일이 없을 때는 양쪽으로 과일을 달아도 앞뒤로다가 과일이 충분히 크는데, 그 대신 이 가지에 2개다 그러면 앞뒤로 2개를 달았을 때도 가능합니다. 지금 요거는 밑에 게 조금 안 좋으니까 밑에 거를 따고, 여기는 끝부분이니까 따고 2개를 놓고요. 요 앞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3개 중에 2개 내지 하나가 2차 적과 3차 적과 때 갈 겁니다. 그리고 강한 도장성이 있는 가지는 제거해 주셔도 되고요. 적심이라고 해서 가지를 올라간 순을 이렇게 꺾어주는 걸 적심이라고 해요. 잘라줌으로써 여기서 도장성이 억제되면서 과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쌍자가가 보이죠? 또 여기도 쌍자가가 보이죠? 이런 기형과 못난이는 가급적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원항도의 적과에 대해서 말씀을 장원항도를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품종별로 적과의 요령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품종별로 조생종 같은 경우는요, 조금 안쪽으로 두셔도 됩니다. 근데 만생종 같은 경우는 중간 3분의 1 지점에서 뒤쪽 부분에다 두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커지면서 나중에 서서히 열매가 커지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조생종 같은 경우는 과일을 따는 시기가 빨라지니까요, 조금 중간 부분 이 부분에 달아주시고, 만생종은 3분의 1이 지난 부분에다가 열매를 척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타 적과하면서 기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과를 꼭 3번 하세요. 첫 1차 적과 하시고 2차 적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을 들여서 봉지를 씌우거든요. 봉지를 씌우면 작년 기준으로 다 봉지 하나에 50원을 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열심히 봉지를 씌웁니다. 근데 저는 봉지를 안 씌우고 하나를 따내면 저는 150원을 번다고 생각해요. 왜 150원을 버냐? 봉지값 50원 절약했지요. 병든 거 안 씌웠으니까 또 50원 절약했지요. 그 다음에 다른 과일이 커지니까 50원을 벌면 150원을 버는 겁니다. 꼭 남의 손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은 봉지 씌우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라도 더 따내시는 게 좋은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힘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내시고요. 올해 복숭아 상황은 전국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 더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에덴농원의 정우석 감사님의 복숭아 적과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준비를 적과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강사진으로 출연하신 분들은 우리 그 경기 동부 원예농협에서 정말 그 선도 농업인들이시고 가장 누구보다도 좋은 품질과 그런 그 과실을 생산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서 한번 교육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요. 우리 윤영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아는 건데 실천하는 것과 또 실천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잘 이렇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으셔서 좋은 영농 교육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 수료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70-4519-1482입니다. 이거를 요번 쭉
금요일이죠.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네, 5월 21일까지 여러분들이 전화 한 번만 거시면 됩니다. 전화 거시면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정기 영농교육 강좌 적과에 대해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6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